안녕하세요. 마음이 편한 투자 멘토 광화문 금남입니다. 똑같은 S&P 500에 투자를 하더라도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아가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 방법인지 아니면 좀 주가가 떨어졌을 때 투자 타이밍을 잡는 이런 매수법이 더 옳은 방법인지 이런 고민이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갑자기 목돈이 생겼는데 이 목돈을 여러 번에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한꺼번에 매수를 하는 방법이 나에게 더 옳은 투자인지를 고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해답을 얻으실 수 있도록 서로 다른 5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S&P 500 투자를 메인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은 주식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S&P 500에 1년 동안 투자했을 때 가장 좋았을 때부터 가장 나빴을 때까지의 성과를 일렬로 줄을 세운 표인데요. 참고로 여기 표시된 수익률은 인플레이션을 초과한 수익률이거든요. 따라서 가운데 검정색 세로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플러스 수익률이고요. 이때는 쉽게 생각하면 예금에 가입했을 때보다 더 좋은 성과를 냈던 시기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면 반대로 성과가 더 안 좋았던 시기를 뜻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플러스 수익률의 기간이 더 길고요. 플러스 수익률 구간의 길이가 마이너스일 때보다 약 2배 정도로 깁니다. 따라서 1년 동안 투자했을 때 약 70% 정도의 비율로 상승을 해왔고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로 투자 금액을 잃는 것을 감안하면 수익이 나는 비율 70%는 꽤 좋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30%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 꽤 찜찜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계속 손실을 내지 않기 위해서 조금 오르면 빨리 팔아버리고 싶고요.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죠? S&P 500처럼 상승할 확률이 높은 주식은 계속 기다리면 조금씩 더 주가가 올라 있을 확률이 더 높고요. 저렴하게 사려고 기다리다가 더 비싸게 사게 되고 조금 수익 봤다고 팔아버리면 더 이상 내가 판 가격은 돌아오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 타이밍을 재는 것보다 다른 투자 목표를 갖는 게 더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표는 S&P 500을 매수하고 얼마나 보유했는지 투자 기간에 따른 수익률이에요. 앞에서 1년 동안 투자했을 때는 상승의 비율이 70% 정도였다면 10년 정도 투자를 하면 수익의 비율이 90% 정도 되고요. 20년 이상 투자를 하면 물가를 반영하더라도 모든 구간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내가 오랫동안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아무리 나쁜 타이밍에 투자를 하더라도 결국 수익이 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뿐만 아니라 더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 전체적인 수익률이 월등히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래프의 길이가 길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하고 싶으면 매수 타이밍을 재는 것보다 더 오래 투자하려는 목표를 갖는 것이 현명하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자주 질문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럼 S&P 500은 언제 팔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만약에 내가 오랫동안 투자를 해서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도 장기간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S&P 500에 투자를 했다면 언제 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5년 전에 일찌감치 사둔 배당 ETF가 있는데요. 이 ETF는 언제 팔지를 제가 별로 고민을 안 하거든요. 이와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올해에만 벌써 S&P 500 지수가 14%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하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매수 타이밍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년도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하면 더 성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투자 아이디어도 한 번쯤 생각해 보거든요. 이 내용을 한번 검증을 했어요. 지금 보시는 표는 40년 동안 해마다 연초에 S&P 500을 일정 금액으로 꾸준히 매수했을 때의 성과와 전년도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매수하지 않고 하락했을 때만 매수했을 때의 성과를 비교한 건데요. 파란색으로 DCA라고 표시한 부분이 타이밍을 잡지 않고 꾸준히 매수했을 때 성과가 더 좋았던 때를 표시한 거고요. 붉은색은 마켓 타이밍을 잡고 매수했을 때의 성과가 더 좋았던 때를 표시했어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월등히 많죠. 따라서 타이밍을 잡지 않고 꾸준히 모았을 때의 성과가 대체로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에는 17년 연속으로 그냥 꾸준히 모았을 때가 더 성과가 좋았습니다. 지금 표를 보면 이 내용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표에서 위로 올라간 부분이 정액 적립식으로 매수했을 때의 성과가 더 좋았던 부분이고요. 아래로 내려간 부분은 마켓 타이밍을 쟀을 때 성과가 더 좋았던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봐도 정액 적립식 매수 방법이 더 우수했고요. 수익률로는 평균 2.5%포인트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정액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건 S&P 500이니까 추천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개별주를 정액 적립식으로 모았는데 그 주식이 상장 폐지라도 되면 오랫동안 모은 돈과 시간이 모두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개별주에는 정액 적립식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식인 S&P 500이라고 할지라도 50% 가까이 폭락했을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사실 작년에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27%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때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크게 하락해서 반토막이 난다는 건 거의 패닉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0년대 이후에도 닷컴 버블이 꺼질 때는 고점 대비 44.71% 지수가 하락을 했고요. 미국 금융위기 때는 50.8% 하락하면서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두가 패닉일 때가 S&P 500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기회였는데요.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구간이었기 때문이죠. 지금 파란색으로 보시는 구간은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한 구간인데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매월 100만 원씩 적립식으로 모아간다고 했을 때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에서 발생한 수익은 약 8,900만 원이고요. 파란색 외의 구간에서 발생한 수익은 약 4,300만 원이었습니다. 어느 구간에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약 2배 정도로 차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70%에 가까운 대부분의 수익이 주가가 크게 하락한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S&P 500에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S&P 500이 반토막이 나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과거 이런 사례들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때 두려워서 매수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매수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독자님들께서도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한테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목돈이 생겼는데 이걸 S&P 500에 적립식으로 매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매수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금이나 예금 만기가 되었거나 성과급을 받았을 때 목돈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를 고민하시는 거죠. 우선 수익률 측면에서 먼저 살펴볼게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위로 올라온 부분은 정액 적립식으로 매수했을 때의 성과가 더 우수한 부분을 나타낸 거고요. 아래로 내려와 있는 부분은 반대로 거치식으로 매수했을 때의 성과가 더 우수했을 때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생각보다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 있는 구간의 길이는 짧고요. 아래로 내려와 있는 구간의 길이가 월등히 긴데요. 그만큼 성과만 놓고 보면 거치식으로 매수했을 때 우수했던 구간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정액 적립식의 성과가 더 좋았던 구간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보시면 2000년 초반하고 중반에 그래프가 위로 쑥 올라왔잖아요. 이때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닷컴 버블과 미국 금융위기가 있었던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액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아가는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런 큰 하락을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2000년 이후로만 보면 이 두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에서의 성과가 거치식 투자가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수익에는 항상 위험이 동반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표에서 파란색은 거치식으로 매수했을 때의 변동성이고요. 검정색 선은 정액 적립식으로 매수했을 때의 변동성이에요. 앞에서 성과를 봤을 땐 정액 적립식으로 매수했을 때의 성과가 더 좋았을 때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변동성은 거의 대부분의 구간에서 거치식으로 투자했을 때 더 컸습니다. 그만큼 거치식으로 한꺼번에 매수하는 투자는 투자 타이밍에 따라 내 성과의 편차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말은 잘못 투자하면 큰 손실을 동반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좀 응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있을 때 올해 1천만 원, 내년에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걸 고려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6개월마다 500만 원씩 투자하는 식으로 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투자 기간이 길수록 잃지 않는 투자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번으로 나눠서 매수하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매수하는지가 중요한 점이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S&P 500에 장기 투자를 하시면서 고민하실 수 있는 내용들과 이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5가지 데이터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내용이 구독자님들에게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제 영상이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